저를 다시는 중국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제 조상에 대한 모욕입니다.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의 발표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타이슈엔입니다. 아니, 이제는 태서연이라고 해야겠네요. 중국 명문가 딸이 하버드 도서관에서 만난 한국인 때문에 천년 묻힌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완벽한 중국 엘리트였던 그녀, 이제는 고구려, 발해의 후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되살린 고대의 언어,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보스턴의 평범한 가을 오후였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이 핏빛처럼 붉게 물든 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늘 그랬듯이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석사 논문 때문에 다시 만주 고대사 자료를 뒤져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찾던 바로 그 희귀본들을 한 남자가 먼저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발해사 연구, 고구려 유민의 이주, 대조영과 동북아시아 정세. 며칠째 도서관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책들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죄송한데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상하이에서 왔습니다. 타이슈엔이라고 해요. 저는 태은율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태은율? 태씨? 태씨세요? 저도 태씨인데요. 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요? 한국에서도 정말 드문 성인데 혹시 한자로. 제가 종이에 이름을 쓰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태서연 한국식으로 읽으면 정확히 태서연이에요. 그 서가에서 시작된 대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발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 대조영의 후손이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대조영의 후손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서연아,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타고 넓은 들판을 달렸단다. 북방의 위대한 왕이셨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도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지금 당장 갑시다. 도서관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20여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태은율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발해사와 태씨 가문 연구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박사 논문의 기초 자료예요. 사실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거지만요. 책을 펼치자 놀라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씨가 대조영의 성인 대씨와 같은 뿌리라는 내용, 발해 멸망 후 고려로 이주한 기록들, 그리고 경산 지역에 형성된 태씨 집성촌 이야기까지. 이 자료에 따르면 태와 대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대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로 변화했다고. 맞아요. 중국의 역사 기록서인 동사통감에도 대조영을 태조영이라고 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사에도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태서연 씨, 혹시 어린 시절에 할머니나 가족으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문의 기원이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조상이 북방에서 큰 나라를 다스렸다고, 황제였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은율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더 자세히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그리고 우리 성이 원래는 대시였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노래요? 혹시 그 노래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머릿속을 뒤져보며 어렴풋한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문의 하타 뭔가 그런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야라고 저를 부르기도 하셨어요. 태은율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문의 하타요. 그리고 소리라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아문의 하타는 옛 북방어로 우리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리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이것.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소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고구려와 발해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빛난다, 고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저를 소리라고 부르신 건 할머니께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식 이름도 한국식으로 읽으면 의미가 통해요. 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태은율 씨,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제가 발에 관련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여기서 당신을 만난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혹시 집에 오래된 문서나 족보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할머니 방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상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태은율 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는데, 겨울방학 때 저희 마을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사실 저희 마을에는 대조영의 표준 영정이 있어요. 전국 태씨 가문 남성 142명의 얼굴을 분석해서 만든 거거든요. 표준 영정이요? 네, 그걸 보시면 뭔가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도 같은 성씨의 중국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고요. 제가 망설이자 태은율 씨가 덧붙였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저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역사학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발의 연구가 제 개인사와 이렇게 엮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숨겨두신 그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태은율 씨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이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기억에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격하고 현실적이었다면 할머니는 늘 신비롭고 따뜻했어요. 특히 할머니만의 작은 방에서 저에게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타고 넓은 들판을 달렸단다. 구름처럼 빠르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할머니, 그 조상님들은 어디에 계셨어요? 아주 먼 북쪽이야. 그곳에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지. 그리고 강이 얼음으로 변하는 곳이란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들판에 꽃이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때는 그저 할머니의 상상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묘사는 만주 지역의 풍경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할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들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중국어가 아니었거든요. 아문의 하타 알린 두어라 소리바이 하무르. 이런 식의 가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북방 언어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부를 때 사용하시던 그 다정한 어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소리야, 이리 오너라. 할머니가 좋은 이야기 들려줄게. 소리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시는 순간에 할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더 이상한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아버지는 항상 불편해하셨어요.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런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아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상하이 가정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하시는 걸 본 건 그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 서재에 있던 책들도 기억났습니다. 중국 고전들과 현대 소설들 사이에 몇 권의 특별한 책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책들이었는데 어린 저는 호기심에 몰래 들춰본 적이 있었어요. 그 책들은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이상한 글자들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외국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북방의 옛 문자로 쓰인 책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모든 흔적들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방은 창고가 되었고 서재의 이상한 책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마치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작은 쇠상자였어요. 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상자 말입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20살이 되면 열어보렴. 그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제가 1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소리를 잊지 말아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목소리를 뜻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통화 좀 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또다시 할머니 이야기를 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에 중국에 돌아가서 할머니의 상자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태은율 씨의 초대를 받아들여 경산 바래마을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 대조영의 후손일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숨기고 계셨던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부터 태은율 씨와 저는 본격적으로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 도서관의 특별 열람실에서 만나 매일 오후 시간을 할애했어요. 태서연 씨가 찾아낸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태은율 씨는 제가 발굴한 일제강점기 만주 이주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서를 보세요. 1930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에서 조선과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여기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문서 곳곳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들은 주로 윤영성과 길림성 지역에서 출발하여 한반도와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주 경로예요. 한반도로 간 사람들은 주로 경상북도, 특히 경산 지역에 정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상하이 지역이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족이 상하이에 뿌리를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였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1938년 이후 일본의 만주 지배가 강화되면서 많은 북방민족들이 고향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의 경산으로, 일부는 중국의 상하이로 갔다고 하고요. 태은율 씨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흥미로운 자료예요.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시기의 기록인데 경산 지역의 태시들과 중국의 태시들 사이에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요? 언제까지요?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다시 연락이 재개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말씀하신 경상과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했던 거였어요. 태은율 씨, 혹시 저희 마을에서 중국의 태시들과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을의 태재욱 회장님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박사과정 논문 주제를 정한 것도 회장님의 제안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어학적 연구와 역사학적 연구를 교차하며 발해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를 찾아갔어요. 보세요. 이것도 재미있는 발견이에요. 제가 찾아낸 자료 중에는 북방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초기 연구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조선의 학자들이 만주 지역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려 했던 시도였어요. 와,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사실 한글로 북방어를 표기하려는 시도는 이미 세종대왕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훈민정음이 중국 변방의 언어들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그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연구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거죠. 사라져가는 발해어를 한글을 이용해 복원하고 보존하려는 시도예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정체성 탐구가 학술적 연구와 만나면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태서연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태은율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찾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역사학적 접근과 제 언어학적 접근을 결합하면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저는 겨울방학에 중국에 가서 할머니 자료부터 확인해봐야겠어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꼭 저희 마을에도 와주세요. 실제로 발해 후손들을 만나보시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연구 노트를 공유하고 매일 발견한 새로운 자료들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진정한 학술적 협력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남기신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의 핵심 조각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곧 겨울방학이네요. 중국에서 좋은 소식 가져오길 바랄게요. 태은율 씨와 인사를 나누며 저는 상하이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귀성이 아닌 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저는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국한 이유를 아버지께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단순히 할머니가 그리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왜 하니?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런 반응이셨어요. 그냥 하버드에서 동양사를 공부하다 보니 우리 가족 역사도 궁금해져서요. 특히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가족사는 특별할 게 없다. 그냥 평범한 상하이 가정이야. 할머니도 어려서부터 상하이에서 자라셨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은율 씨와의 만남 이후로 할머니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신다는 연락을 받자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창고로 사용되던 할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먼지가 가득한 그 방에는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의자, 사용하던 찻잔, 그리고 구석에 쌓인 짐들 사이에서 저는 그것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오래된 원목 상자였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열쇠를 숨겨두신 곳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분 밑에 테이프로 붙여둔 작은 황동 열쇠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상자를 열었어요.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할머니 특유의 향수 냄새가 올라왔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층으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오래된 천 조각들과 낡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중국어로 쓰여 있었는데 할머니의 일기 같았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옛 북방 문자인가? 뒤쪽 페이지들은 두 가지 글자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고대 북방 문자로 보이는 것과 함께 한글로 발음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만의 고대 언어 학습 노트 같았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할머니가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뒤쪽에는 경산에서 1994년이라고 할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산? 태은율 씨가 살고 있는 그 경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경산에 가셨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노트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손녀 서연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평범한 중국인이 아니야. 우리의 피에는 북방 대국 발해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발해 마지막 왕족의 후손이었어. 하지만 시대의 격변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지. 내 이름 서연은 소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야. 나는 내가 언젠가 우리의 진짜 소리를 찾아주기를 바란다.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를, 잊혀진 언어를 다시 세상에 들려주기를. 상자 밑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경산의 태씨 가문과 연락을 취해라.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머니 한밀한 드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상자 밑을 뒤져보니 정말로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족보 한 권, 그리고 한국 경산 태씨와의 서신이라고 제목이 붙은 편지 묶음이었어요. 편지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년 넘게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경산의 태씨 가문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가문의 역사를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가장 최근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란 선생님께 선생님의 손녀분이 언젠가 저희를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분이 대학생이 되시면 꼭 저희 마을에 오시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경산 발해마을 태제욱 드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태은율 씨와의 만남도, 제가 발해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모든 게 할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즉시 태은율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았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태제욱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트와 편지들, 그리고 사진들을 책상 위에 정리해 놓은 채로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셨지만 책상 위의 물건들을 보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뭐니?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경산에서 찍은 할머니 사진을 보시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할머니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기셨는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떻게 이걸 찾았니? 분명히 상자에 자물쇠를 채워뒀는데.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곳에 열쇠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결국 내게 모든 걸 말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아버지는 할머니의 노트를 손에 들고 천천히 넘겨보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사는 절반만 진실이야. 우리는 정말로 발해의 후손이 맞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 왜요, 아버지? 문화대혁명 때부터였어. 북방민족 출신, 특히 옛 왕족과 연관된 가문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어. 반동분자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머니의 아버지, 즉 내 증조할아버지도 그 시절의 발해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극을 당하셨어.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모든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한족으로 살아왔지. 그럼 상하이로 온 것도. 그래, 만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했어. 상하이에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지. 성공한 사업가 가정으로 말이야. 아버지는 할머니가 경상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80년대에 중국이 조금 개방되면서 어머니는 비밀리에 한국의 태씨 가문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야. 정말로 우리가 같은 뿌리인지를. 할머니가 경산에 가신 것도 1994년에 몰래 다녀오셨어. 나는 그때까지도 반대했지. 위험하다고, 괜히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확신하고 싶으셨던 거야. 아버지가 경산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확인하셨어. 우리가 정말로 같은 조상을 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곳 사람들이 여전히 발해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지. 그래서 할머니가 고대 언어를 연구하셨던 거군요. 맞아. 어머니는 돌아오신 후부터 더욱 열심히 우리 언어를 복원하려고 하셨어. 혹시 언젠가 내가 그걸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서웠다. 너라도 안전하게 살기를 바랐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걸 숨겼어.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중국도 많이 바뀌었고.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대에 걸친 숨겨진 역사, 할머니의 꿈,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요. 서연아, 네가 정말 이 길을 걸으려 한다면 나는 막지 않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셨고,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조심해라. 아직도 예민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의 뿌리를 찾아 떠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못 이루신 꿈을 내가 이뤄주렴. 우리의 소리를 다시 세상에 들려주렴.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인천공항 출구에서 태은율 씨를 봤을 때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그 옆에 서 계신 중년 남성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태서연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태은율 씨가 저를 위로했고 옆에 계신 분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재욱입니다. 경산 발해마을의 발해왕조제대 보존회장을 맡고 있어요. 서연 씨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를 기다려왔다고요? 네, 서연 씨 할머니인 미란 선생님과 20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언젠가 손녀분이 저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네요. 차에 타면서 태재욱 회장님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중국에 계신 태씨분들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문화대혁명 이후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80년대부터 다시 이어졌죠. 서연 씨 할머니도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어쩔 수 없었죠. 중국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미란 선생님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손녀분이 해낼 거라고. 서울에서 경산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와보는 길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저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은율 씨가 말하자 정말로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 양. 차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뻘 되시는 어르신들부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까지 모두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태씨 가문 분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1000년 전부터 이어진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태영철 이장님이 마을을 안내해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80%가 태씨예요. 5년 전부터는 대조영 제사도 복원해서 지내고 있고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감동이 밀려왔어요. 집집마다 발해를 상징하는 봉황 문패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대조영이 말을 타고 달리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벽화는 마을 청년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우리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조영 황제의 영정을 모신 곳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사당 문을 열자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걸린 커다란 영정을 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이 영정은 저희 태씨 가문 남성 142명의 얼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복원한 거예요. 태재욱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영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할머니, 아니 우리 가족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 그럼 정말 우리 가족이 맞는 거예요.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몇 살 어린 태영준 씨는 언니를 얻은 것처럼 좋아했어요. 서연 누나, 우리 마을에 오래 계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정리해봐야겠어.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내 가족이니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을 때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태은율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대 의대의 김진수 교수님인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 혈연 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검사가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조상까지 추적할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마을에서 준비해준 빈집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다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할머니도 이 별들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셨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곳에 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언젠가 내가 우리의 진짜 소리를 찾아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소리는 단순히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이자 정체성이었던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태은율 씨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태은율 군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젊은 교수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죠?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분단 가족이나 해외 입양아들의 뿌리찾기가 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최신 유전자 분석 장비들이 늘어선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해요. 볼 안쪽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볼 안쪽에서 세포를 채취한 후 태은율 씨와 태재욱 회장님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약 10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설명드릴 게 있어요. 김진수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태씨 가문에 대한 유전자 연구는 이미 진행된 적이 있어요. 20년 전 경산 바래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화면에 복잡한 유전자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씨 가문의 Y염색체 특성이 일반 한국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북방계 기원의 강한 특성이 나타나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태씨 가문 남성들의 북의 혈통이 몽골이나 만주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한반도 토착민과는 구별되는 계통이죠. 교수님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연구를 확장해서 중국 동북 지역의 태씨들도 조사했다는 점이에요. 그 결과 한국의 경산 태씨와 중국 동북 지역 태씨 사이에 매우 높은 유전적 일치도가 발견되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희가 같은 조상을 둔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태서연 씨의 경우 중국 동북 지역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 결과를 봐야겠어요. 그 주 동안 저는 경산마을에 머물면서 태씨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배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태은율 씨는 발해어 복원 연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에서 지내는 대조영 제사였습니다. 1년에 2번 춘분과 추분에 지내는 제사인데 그 의식 속에서 고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어요. 10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은율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서연 씨,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진수 교수님이 결과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로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태서연 씨와 태재욱 씨는 육촌 정도의 관계로 보입니다. 즉, 공통조상이 약 5대에서 6대전 정도에 있다는 의미죠. 태은율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정말 가족이었어요. 김진수 교수님이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태서연 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입니다. 목의 혈통도 북방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 쪽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도 같은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태서연 씨는 부계와 모계 모두 북방, 특히 발해 지역과 연관된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볼 때 발해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혈통이 섞이게 마련인데 태서연 씨의 경우는 상당히 순수한 북방계 혈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경산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서연이가 됐구나. 태재욱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미란 선생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그날 밤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준비하신 일이었고 제가 이어받아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준 혈연관계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느끼는 유대감이었어요. 이곳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잊혀진 우리의 언어를 되살리는 일말이에요. DNA 검사로 혈연관계가 확인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발해어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을 일시 휴학하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태서연 씨, 할머니가 남기신 자료들이 정말 귀중해요. 태은율 씨는 할머니의 노트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록해둔 발해어 단어들과 한글 표기법이 그의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 자료들은 제가 경산에서 수집한 구전 자료와 거의 일치해요. 특히 아문의 하타나 소리바이 하무르 같은 표현들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저희에게 별도의 연구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벽면에는 발해의 지도와 북방어 계통 언어들의 분포도가 걸려 있었어요. 발해어 복원의 핵심은 세 가지 접근법을 결합하는 거예요. 김주연 지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고고학적 자료, 즉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문자 자료들이고, 둘째는 현재까지 전승되는 구전 자료, 셋째는 관련 언어들과의 비교 연구죠. 저희는 할머니의 자료와 경산마을의 구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견된 발해 유물의 문자를 종합해서 체계적인 발해어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글 표기법이에요. 발해어의 복잡한 자음 체계와 특수한 모음을 어떻게 한글로 표현할지가 관건이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깊이 연구한 끝에 저희는 발해어의 특수한 음성을 표현할 수 있는 확장 한글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한글에 몇 개의 자모를 추가하여 발해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죠. 타이바이 아무르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큰 바다 땅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많은 발해어 단어와 문장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은 발해어와 고구려어, 심지어 현대 한국어 사이의 연관성이었어요. 보세요. 이 기본 어휘들은 현대 한국어와 매우 비슷해요. 하나, 물, 불, 하늘 발음이 거의 같아요.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자 태영준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이걸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앱이요? 네,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서 누구나 발해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태은율 씨도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언어 보존의 핵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앱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발해의 소리는 어때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우리의 소리에서 따온 거예요. 개발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발해어 단어 학습부터 시작해서
한글 표기법 연습, 발음 듣기, 문장 만들기, 심지어 발해, 역사 퀴즈까지 포함된 종합 교육 앱이었어요. 특히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 녹음을 기반으로 발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옛 노래들을 복원해서 앱에 포함시켰어요. 출시 당일 저희는 긴장하며 다운로드 수를 지켜봤습니다. 와, 벌써 1000 다운로드를 넘었어요. 하루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0 다운로드를 돌파한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대부분 우회 접속하는 사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용자들의 후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노래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북방민족 후손이었다니 이 앱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잃어버린 우리 언어를 한국에서 찾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르쳐준 단어들이 여기 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발해어 복원 앱 중국서도 화제. 1000년 잠든 언어 깨운 한글의 힘.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좋은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꿈꿔왔던 일이었고 이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발해어 앱 출시 한 달 후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멸위기 언어 보존 프로젝트로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발해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아시아팀 책임자와의 화상회의에서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고대 언어 복원은 매우 독창적인 접근법이네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대중화 시도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도 시작되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이며 학술 연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지지 세력도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단체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지해준 거예요. 발해는 우리 조상들의 나라였습니다. 이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연해주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현지 거주 고려인들이 앱을 대량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발해는 과거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던 이웃 국가입니다. 이 언어 복원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교토대학과 도쿄대학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저희 연구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일본 학자들은 발해와 일본 간의 교류 기록을 통해 언어 복원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줄은. 태은율 씨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로 시작했던 일이 국제 정치 이슈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해외 언론들도 연달아 취재 요청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학술 연구의 자유와 문화 보존 활동은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도 저희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대형 한인 단체들이 발해어 보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민들의 뿌리찾기와 연결된 문제죠. 한국계 미국인 역사학자 박철수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적으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흑룡강에서 오셨는데 이 앱을 보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우셨어요. 만주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3대 교포입니다. 이 앱 덕분에 제 뿌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발해의 후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꿈꿨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이 일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가 되었거든요. 태서연 씨,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태은율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씨앗을 뿌리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키워나가야 해요. 네, 이제 정말로 시작입니다. 더 큰 책임과 함께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압력과 외교적 노력 끝에 아버지가 해외여행이 가능해지신 거예요. 몇 달간의 조사를 받으셨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했구나. 화상통화로 만난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옳다. 어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내가 이루어냈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도 중국을 떠나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상하이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레어 앱은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15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도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 국가의 지지로 통과된 거였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원을 완전히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했습니다. 태은율 씨와는 연구 파트너로서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형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산 바레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정부에서 바레문화체험관 건립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이제 전 세계에서 바레어를 배우러 온대. 중국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저희 앱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특히 동북 지역 출신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할머니의 새로운 묘소를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장한 할머니는 이제 경산 바레마을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세요. 대조영 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할머니 해냈어요. 할머니가 평생 꿈꿔오신 일을 해냈어요. 묘소 앞에서 바레어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복원한 고대의 언어로요. 아문의 당의 소리가 하누리 따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땅의 소리가 하늘과 땅에 영원히 울리기를. 바람이 살랑 불며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태서연입니다. 타이슈엔이 아닌 바레의 소리를 되살린 사람.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소리가 이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머니가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시작된 기적, 1000년 잠든 언어가 깨어났습니다. 태서연의 용기는 전 세계 발의 후손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놀라운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